수액 한번 맞고 나면 확 살아난다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수액 맞고 더 어지럽고 힘들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팔에 꽂는 그 투명한 줄, 그 안에 정확히 뭐가 들어있는지, 내 몸에 이게 필요한 건지 한 번쯤 궁금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기능의학 관점에서 정맥수액 치료의 기본기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맥주사라는 건 말 그대로 약이나 수액을 정맥혈관 안으로 바로 넣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수액백에는 단순히 물만 들은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체액과 비슷한 농도로 맞춰놓은 생리식염수, 포도당, 전해질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필요에 따라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또는 약물 등을 섞어서 사용하는 방식이죠. 경구로 먹었을 때는 장에서 흡수하고 간을 거치는 시간이 필요한데 정맥주사는 혈관 안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수액은 기운 없을 때 맞으면 다 좋은 만능 비타민 물이 아니라 하나의 의료 도구라는 점입니다. 기능의학적으로 볼 때 정맥수액이 의미 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이 있어서 체액을 빠르게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둘째, 위장 기능이 떨어져서 먹는 약, 영양제 등을 흡수하기 어려운 상태일 때. 셋째, 특정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을 짧은 기간 동안 고농도로 보충해야 할 때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전혀 안 맞는데 단순히 피곤하니까 한번 맞아볼까 하는 접근은 생각보다 이득보다 실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수액 속도는 어떻게 조절할까요? 수액 줄 끝에서 떨어지는 방울수를 보고 조절합니다. 1초에 한 방울이면 1분에 60방울 정도? 이것을 적절한 개수로 환산하면 시간당 대략 몇 ml가 들어가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병원에서 성인이 일반적인 수액을 맞을 때는 1시간에서 2시간에 500에서 1000ml 정도가 들어가도록 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이 떨어졌거나 탈수가 심하면 더 빠른 속도로, 심장이 약하거나 신장 기능이 안 좋으면 더 천천히 조절해야 합니다. 작은 수액이라도 누가 맞느냐, 어떤 속도로 맞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맥으로 주입한다는 말은 장과 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신순환에 들어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곧 장이 안 좋은 분에게는 장을 쉬게 해줄 수도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잘못 섞이거나 농도가 맞지 않은 수액은 바로 혈관과 세포에 자극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삼투압이나 산성도가 너무 높은 수액은 맞으면서 혈관통을 유발할 수 있고 너무 낮으면 적혈구가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의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좋다는 비타민을 다 섞자가 아니라 농도와 조합, 속도를 하나씩 계산하면서 수액을 만드는 게 기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혈관 자체의 문제입니다. 수액 맞는 부위가 아프거나 붉게 부어오르거나 딱딱하게 뭉치는 느낌이 들면 조금 참아보자가 아니라 바로 의료진에 알려야 합니다. 작은 혈관염 단계에서 빨리 조정하면 큰일 없이 지나가지만 우연히 참다가 혈관이 망가지면 이후엔 그 혈관에 주사를 놓기 어려워집니다. 기능의학 관점에서 정맥수액 치료를 설계할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수면장애가 있는지, 소화장애는 있는지, 스트레스가 많은지, 탈수나 전해질 문제는 없는지, 간, 신장, 심혈관 상태는 안전한지, 어떤 영양소가 환자의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줄지, 이러한 질문에 어느 정도 답이 잡혔을 때 비로소 수액을 하나씩 조합에 들어갑니다. 같은 마이어스 칵테일, 같은 비타민C 수액이라도 사람마다 농도와 속도가 달라져야 하고 어떤 분은 빼야 할 성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학 수액 치료는 이 병엔 이 수액이라는 메뉴판보다 사람, 원인, 상태에 따라 매번 설계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정리하자면 정맥수액 치료는 잘만 쓰면 회복 속도를 끌어올리는 좋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모든 피로, 모든 통증, 모든 컨디션 저하의 답이 수액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수면, 식사, 스트레스 문제를 조정하지 않으면 수액 치료는 행복감, 반짝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액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에게 이런 수액을 맞으세요 보다 먼저 왜 수액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는지 원인을 먼저 알아보고 보완할 방법과 함께 수액을 시작하게 됩니다. 혈액검사, 기능의학 검사에 더해 전문가의 설계를 통해 현재 상태를 정리하고 정말 필요한 수액이 무엇인지 정한다면 이때 들어가는 수액은 단순 기분 전환이 아니라 방향이 있는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